노트북 처음 샀거나 오랜만에 사려고 검색하다 보면 뭘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노트북은 비싸게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자금 안에서 필요한 성능을 맞춰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비싸고 초고고사양으로 사면 다 할 수 있죠. 근데 레포트나 문서 작업을 주로 하고 한 번씩 유튜브 정도 시청할 건데 슈퍼컴퓨터 쓰면 너무 낭비죠. 그래서 내가 사용할 용도에 맞는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찾다 보면 같은 브랜드 모델인데도 그 안에서 성능부터 가격까지 다 달라요. 노트북 한 번 사면 한 달, 두 달 사용할 것도 아니고 한두 푼도 아닌데 아무거나 구매하면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구매하시기 전에 내 상황에 맞는 성능 찾는 꿀팁 8가지와 사용 용도에 맞는 제품 추천까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현재 할인 중인 제품 중 사용 용도에 맞는 제품 추천은 아래 더보기와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빠르게 재고가 소진되어 품절과 가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재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주면서 영상 확인해주세요. 이 외에 노트북을 추천받고 싶으시다면 사용 용도와 예산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현재 할인하는 품목 위주로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핫딜 뜨는 제품들 바로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노트북 구매 시 첫 번째로 고려하실 것이 CPU입니다. CPU 제조사로는 크게 인텔과 AMD, 라이젠으로 나뉘는데요. 제조사 선택에 있어서는 AMD가 인텔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성능 면에서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AMD는 인텔을 겨냥해서 나온 CPU로 예전에는 인텔보다 많이 떨어진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따라잡기도 했고 사무용이나 프로그래밍, 멀티태스킹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낫다는 평들도 있습니다. 인텔이 워낙 점유율도 높고 게임용으로는 더 선호되는 편이지만 본인의 사용에 맞게 CPU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쉽게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인텔에서는 i3, i5, i7, i9 이렇게 i 뒤에 숫자가 붙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동일하게 AMD에서는 라이젠 3, 5, 7, 9 이렇게 라이젠 뒤에 숫자가 붙습니다. 인텔 3 라이젠 3는 사무용, 간단한 인터넷 웹서핑과 롤과 같은 캐주얼 게임 용도로 적합하고 인텔 i5 라이젠 5는 사무용,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과 같은 간단한 디자인 작업, 캐주얼 게임부터 배그, 발로란트와 같은 3D 온라인 게임, 인텔 i7, i9, 라이젠 7, 9은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이나 CPU 성능을 많이 요구하는 머신러닝이나 3D 프로그래밍, 호그와트 레거시, 발더스와 같은 고사양 스팀 게임에 적합합니다. 보통 일반 사무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3와 5, 간단한 영상 편집이나 이미지 작업, 3D 온라인 게임 정도 할 거다 하면 5와 7,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 3D 프로그래밍, AAA 고사양 스팀 게임까지 할 거다 하면 7과 9 사이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CPU 용도에 따라서 인텔 기준으로 시리즈가 U, P, H, HX와 같이 나뉘는데요. U 시리즈는 저전력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로 성능보다는 가벼운 노트북에 탑재하여 요구 전력이 낮고 발열이 적어요. 그래서 성능은 제한적이지만 사무용과 캐주얼 게임으로는 충분하고 배터리가 오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P 시리즈는 저전력 CPU이지만 U 시리즈보다는 성능이 조금 강화된 버전입니다. 사무용 작업과 그래픽용으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U 시리즈보다는 성능은 높아졌지만 그로 인해 배터리 소모가 더 커집니다. H 시리즈는 본격적으로 게이밍이나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높은 성능으로 더 높은 전력을 요구하고 발열 해소도 더 필요해져서 배터리 사용 시간은 짧습니다. HX 시리즈는 가장 높은 시리즈이며 높은 사양만큼 높은 전력량과 빵빵한 쿨링 설계가 필요합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 노트북도 있고 외장 그래픽이 없이 내장 그래픽만 포함된 노트북들이 있습니다. 내 목적에 맞게 사용 시 내장 그래픽으로 충분한지 외장 그래픽이 포함되어야 할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등급이면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프로그램마다 그리고 사용자가 느끼는 쾌적함이 다르기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만 제가 느끼는 체감상 분류하여 나눠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사무용으로 문서 작업이나 간단한 사진 편집, 영상 편집에서 FHD급 간단한 컷 편집, 2D 캐드 도면 조회 정도까지도 가능하고 메이플 스토리, 롤과 같은 캐주얼 게임들은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즘 내장 그래픽 사양이 많이 좋아져서 최신 내장 그래픽이 들어간 노트북의 경우 옵션 타협하면 오버워치나 발로란트와 같은 3D 게임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게이밍 용도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쾌적하게 게임을 하겠다라고 하면
외장 그래픽이 포함된 노트북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최신 나온 RTX 4000번대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엔트리급인 RTX 4050으로는 비교적 사양을 요구하는 배그부터 옵치, 로스트아크과 같은 고사양 게임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4000번대부터 적용되는 AI 이미지 보정 기술은 DLSS 3.0으로 발더스나 사펑과 같은 고사양 스팀 게임들도 옵션 타협하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RTX 4060, 70은 고사양 스팀 게임도 고옵션으로 가능하고 요즘 인기 있는 패럴드도 가능합니다. 패럴드는 램 요구 사양이 높은 편이니 고려 중이시라면 램도 용량도 함께 체크 필요합니다. RTX 80, 90은 그냥 대부분의 게임을 QHD 해상도로 풀업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4080부터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 정말 고사양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할인이 크게 들어갔을 때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보실 때 함께 체크하셔야 하는 게 TGP, 그러니까 그래픽 소비 전력이 중요한데요. 동일한 사양이라도 TGP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4050부터 4070까지 요구 전력이 35에서 115W이고 전성비가 좋아서 TGP 100W 이상이면 성능을 거의 다 끌어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SSD 용량 같은 경우 보통 한글, PPT, 엑셀과 같은 사무용으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저장 용량은 256GB여도 충분한데요. 문서 파일의 경우 용량이 작은 편이고 웹서핑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도 스트리밍이기에 큰 저장 용량의 노트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이밍이나 디자인 작업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512GB 이상을 추천드리는데요. 게임 요구 저장 용량이 롤은 16GB 이상, 피파는 40GB, 배그는 30GB와 같이 꽤나 많은 용량을 차지합니다.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같은 경우도 작업 파일 크기가 큽니다. 메모리는 일반 사무용과 웹서핑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8GB로 충분합니다. 일반적인 게이밍이나 사진, 영상 편집 작업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16GB는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최근 나오는 패럴드와 같은 AAA 스팀 게임의 경우 권장 램 요구 사양이 32GB입니다. 점점 나오는 고사양 게임들의 램 요구 사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필요한 게임의 권장 사양을 확인하셔서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추가로 나중에 램 업그레이드를 고려 중이시라면 구입하시려는 노트북이 추가 슬롯이 있는지, 램 교체가 가능한 제품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트북의 경우 교체가 불가능한 온보드 형태도 있다 보니 램 때문에 노트북 교체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 구입하다 보면은 놓치게 되는 부분이 디스플레이인데요. 화면 크기, 밝기, 해상도, 색재 현율도 놓치면은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면 크기는 보통 13인치부터 17인치까지입니다. 13인치는 휴대성에 특화되어 저전력 모델이면서 가벼운 노트북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무용도로 가볍게 휴대하신다고 하면 13인치 노트북이 좋습니다. 14인치에서 15인치는 화면 크기도 커져서 조금 더 쾌적하고 어느 정도 휴대하기에 적당한 크기예요. 16인치 이상의 경우에는 영상 편집이나 게이밍할 때 큰 화면으로 몰입감 있게 하기 좋은 큰 화면 크기입니다. 화면이 커진 만큼 무게도 무거워지다 보니 휴대성은 떨어지는데요. 많은 이동을 하지 않고 쾌적한 화면 사용하려면 추천입니다. 해상도와 같은 경우 보통 FH급 화면이고 더 4K급 높은 해상도를 원하신다고 하면 QHD급 디스플레이를 추천드립니다. 밝기는 300니트 정도를 저는 기본으로 생각하는데요. 300니트 정도면 실내에서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400니트, 500니트급으로 가게 되면 밝기가 밝아져서 밝은 조명이나 햇빛 아래에서도 화면을 선명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색재 현율의 경우 이미지나 영상 작업하는 경우 색 영역 확인은 필수입니다. 색을 표현하는 범위가 적으면 힘들게 작업했는데 출력이나 다른 곳에서 확인할 때 내가 작업할 때의 그 색 표현이 안 되거든요. sRGB 100%나 DCI P3 영역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셔야 그래픽 작업하실 때 정확한 색상으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그래픽 카드의 유무 그리고 빵빵한 쿨링팬 탑재 등으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성능은 좋은데 가볍다? 그거는 비싸다와 동의어가 됩니다. 매일 휴대를 하고 가벼운 게 좋다라고 하면 1kg 초반대의 가벼운 노트북을 고려하시면 좋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제 기준 1.7에서 1.8kg까지는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해요. 보통 게이밍 노트북의 경우 2kg를 넘는 경우가 있어서 자주 휴대하기에는 버거운 무게이기는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나는 휴대성이 1순위이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성능은 타협을 하셔서 1kg 초중반대의 노트북을 고르시면 됩니다. 나는 성능이 1순위이다. 라고 하면 휴대성을 조금 포기하시면 성능 좋은 노트북 고르시는데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USB-C 타입을 통한 PD 충전으로 별도 벽돌과 같은 충전기 필요 없이 휴대성을 높인 제품들이 있는데요. PD 충전을 지원하는 노트북이라면 보통 65W 이상의 보조 배터리나 휴대폰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휴대성이 중요하다면 PD 충전 지원인지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렴하게 노트북을 구매하시려다 보면 운영체제에 프리도스라는 글씨를 보셨을 겁니다. 이건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 정품 윈도우를 구입해서 직접 설치를 하시거나 컴퓨터를 잘 하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 다운로드 센터에서 부팅 USB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물론 정품 인증하려면 구입을 하셔야 하지만 정품 인증이 필요하다는 워터마크나 약간의 기능 제한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정품 인증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귀찮아서 구입하자마자 바로 사용하고 싶다. 설치하는 것이 막막하다! 라는 분들은 윈도우가 포함된 제품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윈도우 설치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지만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설치하다가 부팅이 안 되는 오류라던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노트북 구입할 때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 8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내 사용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만나요. 이상 가젠 리뷰였습니다.